탈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모발의 두께가 변한 것을 가장 빠른 시기에 발견을 하셔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게 되면 99%는 더 이상 탈모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89% 이상은 모발이 다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허창훈입니다. 탈모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볼 때는 모발이 탈락된다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머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발이 얇아지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두피에는 7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모발이 주기적으로 나고 빠지고로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앞머리나 정수리처럼 호르몬에 민감한 부위에서 모낭이 점차 소형화되면서 굵기가 얇아지기 때문에 멀리서 봐서는 모발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앞머리와 정수리의 모낭은 탈모의 원인 호르몬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즉 DHT라고 하는 호르몬이 잘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모낭이 작아지고 모발이 가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옆머리나 뒷머리와 같은 경우에는 DHT가 잘 작용하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평생 비교적 잘 유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발 이식을 할 때도 뒷머리에 있는 부분을 공엽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앞머리, 정수리 부분과 뒷머리의 모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성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마선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마선 자체가 M자 모양으로 조금씩 뒤로 후퇴하지 않는지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마에 헤어라인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보다는 정수리나 가르마 부위에 두피 노출이 더 많아졌는지 확인해 보시면 조금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눈으로 봐서는 쉽게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정수리 부분과 뒷머리 모발을 같이 이렇게 잡았을 때 정수리 모발 부분이 얇아진 것을 그렇게 느낀다면 아주 초기에 저희가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의 탈락량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명에서 주기적으로 이런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한다면 주관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변화까지 기록할 수가 있어서 치료를 언제 시작할지 결정하고 또는 치료의 효과를 판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발을 만드는 기관인 모낭이라고 하는 부분은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피 상당히 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샴푸라든지 린스가 모낭에 작용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샴푸를 할 때 특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서 손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손톱을 사용하게 되면 두피에 상처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손톱 대신에 지문 부위로 문지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물의 온도도 미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 방지 샴푸라는 것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자체는 두피 염증을 줄이는 데는 도움을 주겠지만 이것만으로 탈모 치료는 되지 않기 때문에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젖은 머리로 잠을 잔다고 해서 모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탈모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모발이 젖어 있으면 모발의 강도가 약화되고 모발이 부러지거나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말린 다음에 주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성두피라고 해도 탈모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기름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기름기 때문에 두피에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자주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를 두드리거나 또는 마사지 또는 지압을 해서 탈모에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썰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모발이 생성되거나 굵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한 물리적 자극은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마찰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두피 자체는 최대한 손상받지 않게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치료는 크게 먹는 약과 바르는 약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먹는 약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탈모 유발 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방해를 하는 그런 약제가 있습니다. 바르는 약은 아직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모낭의 성장기를 연장시키고 휴지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돕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발은 한 달에 1cm 정도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요. 보통 3개월 정도면 빠지는 양이 좀 줄어든다든지 서서히 모발에 힘이 생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6개월째부터 가시적으로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 시작할수록 모낭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탈모는 일종의 노화 과정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탈모 치료제는 치료를 하는 동안만 더 이상 노화가 발생되지 않게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완치의 개념보다는 치료를 하는 동안 우리가 유지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을 중단할 때는 가끔 더 빠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을 중단한다고 해서 더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정도까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생 복용하는 것이 또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내가 탈모가 있어도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나이 목표를 정해서 그때까지만 열심히 치료를 하신다면 우리가 전반적인 치료 목표를 정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적이라든지 또는 심리적인 영향이 큰 시기, 젊은 시기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한다면 좋은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물 치료를 오래 해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모낭이 완전히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경우라면 모발 이식이 추천이 되는데요. 모발 이식은 탈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 후두부의 모낭을 채취해서 앞머리나 정수리 부위에 옮겨 심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뒷머리 모낭은 남성 호르몬 중에서 탈모 유발 호르몬인 DHT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이식을 하더라도 원래 성질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굵은 모발이 계속 자라게 되는데요. 수술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국소 마취로 진행이 되고 통증 자체도 그닥 심하지는 않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약간의 붓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루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 대부분 다 회복을 하고요. 옮겨 심어진 그런 모발은 1, 2개월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자라나는 모발은 점차 굵은 모발로 그렇게 자라나서 풍성해진 모발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식된 모발이 빠지고 나는 과정을 거치지만 굵기는 계속 굵은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식을 하더라도 후두부 모발의 원래 성질을 가지고 오기 때문인데요. 젊은 나이에 이식을 서둘러서 원하는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심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주변 머리의 탈모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심은 머리만 섬처럼 났고 주변이 더 빠지는 그런 이상한 모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급한 교정이 필요한 것은 이식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약물로 기존 모발을 지키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두 축을 병행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탈모 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발의 두께가 변한 것을 가장 빠른 시기에 발견을 하셔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게 되면 99%는 더 이상 탈모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89% 이상은 모발이 다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해서 충분히 치료를 한다면 탈모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